안녕하세요. 도쿄 황지아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껴서 3일 쉬는 바람에 여유를 부리다가 경제기사 체크를 하루 밀려버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괜찮은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급 한파로 몇 년 뒤에 집값 상승 요인이 생긴 것부터 해서 바이낸스 한국시장 재진출 같은 이슈가 이번 주에도 있었더라고요.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보다 4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한가를 갔던 주요 이슈 종목도 있었는데 그것들 때문에 이렇게 40포인트 정도 빠진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전주보다 200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 같은 기술주들이 상승해준 게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코인 쪽도 괜찮았습니다. 지난주보다 비트코인은 1000달러 정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인 쪽에도 우리는 신경을 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공급 소멸로 몇 년 뒤에 집값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매번 얘기를 하지만 재테크는 사이클입니다.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는 거죠. 부동산 급등장에서는 건설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이때다 싶어서 집을 짓겠죠. 그러다가 집값 거품이 빠질 쯤에는 공급 과다까지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인플레까지 겹치면서 건설사는 집을 지어도 이득이 될 게 없으니까 지금은 집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몇 년 뒤에는 집값은 빠질 만큼 빠져 있을 거고 신규 공급도 없을 테니까 집값은 오르게 되는 거죠. 통계에 오르는 게 있는데 개별적인 거 보지 않고 전체만 놓고 체크한 통계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 하락 논자들은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섰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보급률은 20년 전에도 100%가 넘어갔었던 거고요. 가구수 대비 주택이 많다고 해도 집값이 오르려면 올랐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집이 동시에 지어진 게 아닙니다. 30년이 된 아파트도 있고 40년이 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이 다 아파트인 것도 아니죠. 지은 지 수십 년이 된 재래식 주택도 주택 보급률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축에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허접한 집을 포함한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가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몇 년 뒤에 공급이 부족되게 보일 때 미리 집을 사둬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이클은 몰라서 2018년에야 집을 샀던 거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몇 년 미리 집을 샀더라면 지금보다 자산이 두세 배는 더 됐겠죠. 두 번째 기사 요즘 엄청 핫한 주식들 얘기입니다. 모 연예인이 연루됐다고 하면서 연속 한가를 치면서 핫한 주식들이 있는데 이게 SC증권사라고 하는 곳에서 자금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 당국은 내부자 거래를 미리 공시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된다면 대주주가 주주도 통수를 치고 고전을 팔고 튀는 그런 짓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매도 계획을 신고해야지만 대주주는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하네요. 세 번째 기사는 이번 주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보인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사이고요. 제가 봤을 때도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너무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수가 없는 한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 아닐까. 그리고 당분간 동기 올라가다가 하락한 쪽으로 흐름이 바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라스트 댄스와 맞물려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정확히는 예적금 금리 위주로 낮추고 있다는 기사인데 물론 대출금리도 낮추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게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 거죠. 금리 인상이 유력해지자 대출 금리를 더 크게 올리더니 이제는 금리 인상이 마지막 향해 가자 예적금 금리부터 빠르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시중에서는 예적금 금리가 이미 2%대가 대세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10%대 그런 금리는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엄청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오늘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는 집값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진행이 됐었던 건데 집값의 임의로 뻥튀기해서 불러놓고 그 집값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뻥튀기 된 집값 범위 내에서 90%까지 보조금 세워버리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 120%까지로 한도를 낮추는 기준이 생겼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앞으로 전세 대출을 받기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현재야 전세가 남아도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다시 전세 부족 사태가 왔을 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엄청 중요시합니다. 저보다 잘난 사람들 의견이 저의 판단보다는 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벤처 캐피탈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정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벤처 캐피탈 쪽에서는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투자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플랫폼 회사에서 반도체나 배터리 쪽 스타트업에만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할 때 플랫폼 회사 쪽으로는 돈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명동호 상권이 완전 죽어버렸죠. 그리고 공실이 엄청 났고 거리에 지나간 사람들도 없어졌습니다. 반사이익으로 성수 쪽이 엄청 떴었던 건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관광객들이 다시 오기 시작하니까 명동이나 강남 쪽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얘기는 성수 쪽의 고객들이 유출된다는 거고 유출이 되니까 성수 쪽의 상권은 타격이고 그래서 성수 쪽의 상가의 평당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투자는 돌고 도는 사이클이라고. 성수가 뜨고 나서 그쪽 투자했던 사람들 아마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전세로 가게 되고, 그러면 수요가 전세로 몰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러면 전세가 부담스러워서 월세로 사람들이 몰려서 그 다음에는 월세가 오르게 된다고. 그래서 집값 하락이 집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세 시세가 내려가고 있지만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에서 월세를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월세로 수요가 몰리게 되고 당연히 월세 시세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전세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다시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전세를 사나 집을 사나 비싼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집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다시 상승한 사이클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투자는 예측을 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월세가 오르는 걸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인의 시대가 다시 오르는 걸까요? 바이낸스가 다시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으로는 특별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맞물려서 다시 한번 코인 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으니까 바이낸스가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반도체 기사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가 별로라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야말로 반도체 조금 주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저만의 판단일 뿐이고 다른 전문가들 아직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반도체 쪽으로 조금 모아가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또 10개의 경제기사 체크해봤고요. 다음에도 좋은 기사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